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틈새 시장, 틈새 섹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틈새 섹터, 니치 섹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할 때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했던 섹터들이 있습니다. 오피스, 리테일, 주거, 호텔 이런 섹터들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정통적인 섹터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보면 일단 이제 코로나19라는 큰 변수도 있었고요. 또 코로나19가 가져온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또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이렇게 완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느 정도는 영구적인 변화로 이렇게 고착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최근에 금리 인상 그리고 더해서 어떤 기술의 발전 이런 크다란 어떤 흐름들 아주 빠르게 발전한 기술의 발전들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섹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섹터들에 대한 비중이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씩 줄고 있고 반면에 새롭게 부상하는 섹터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뉴 이코노미라고 하는 어떤 데이터 센터 그리고 라이프 사이언스 그리고 셀프 스토리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거 상품 중에서도 이런 싱글 패밀리와 같은 단독 임대 주택 상품들 예전에는 이렇게 기관들이 투자한 상품을 만들 수 없었던 그런 상품들이라든지 스튜던트 하우징 같은 대학교 기숙사에 투자한 상품들 그리고 시니어 하우징 같은 메가 트렌드 때문에 성장한 상품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새로운 섹터들은 전통적인 섹터에 비해서 투자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들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기도 하고 이 전통적인 섹터라고 하면 오랜 기간 동안 거래가 됐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 될 수 있는 임대료라든지 공실률 정보들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착착 누적이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면 그 엑시트에 대한 이슈들도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다만 이제 새롭게 이제 생겨난 섹터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다 보니까 거래 사례도 많이 없고 또 이런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 기존에 있던 시장의 어떤 관성들의 어떤 이제과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제 좀 보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예민한 부분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 지난주 이제 있었던 이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소식들을 보면 이러한 사례들이 좀 많이 보여서 한꺼번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싱글 패밀리인데요. 이 싱글 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투자 상품을 만들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싱글 패밀리 자체가 단독 임대주택인데 멀티 패밀리 같은 아파트와 달리 이런 이제 단독 주택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산재되어 있잖아요.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이것들을 한꺼번에 관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공동주택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하나의 자산 하나당 사이즈도 크지 않고 이걸 감히 이렇게 투자 상품으로 만들 생각들을 큰 손들도 잘 하지 못했는데 이 블랙스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대체 투자 운용사인 블랙스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빅쇼트라는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란 게 결국 어떤 주택 파생 상품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주택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주택이 큰 타격을 입었고 엄청나게 가격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블랙스톤은 또 이걸 기회라 보고 이런 이제 미국 전역에 위치한 단독 주택들을 사모았습니다. 인비테이션 홈즈라는 회사를 만들어 사모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규모를 키운 다음에 2017년에 뉴욕 증시에 상장해서 엑시트까지 했고 또 최근에도 또 블랙스톤은 트리콘 레지던셜이라는 또 다른 어떤 싱글 패밀리 플랫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블랙스톤이 스타트를 끊다 보니까 그 이후에 많은 어떤 기관 투자자와 운용사들이 뛰어들었고 한국 기관 투자자 중에서도 미국 싱글 패밀리에 투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택이다 보니까 이 한국도 주택 문제는 되게 예민한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런 이제 큰 손들이 주택을 사들이다 보니까 이 개인들이 손해를 본다, 피해를 본다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 정치권에서. 그래서 이제 주택 가격도 상승하고 이렇게 이제 집구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여러 주에서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싱글 패밀리를 못 사도록 큰 손들이 규제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 관련 목소리는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나오는 상황이고 한국도 사실은 이제 보면 민간 임대주택 임대료를 되게 올리기 힘든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거를 이제 제한하고 있는 올리자고 말을 하기 상당히 힘들죠. 왜냐하면 표를 신경 써야 되니까. 마찬가지 상황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싱글 패밀리 상장 리츠나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싱글 패밀리 투자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또 다만 아직까지는 입법 단계로 가기까지 좀 거리가 먼 그런 상황이라고 하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은 스튜던트 하우징 소식인데요. 이제 KKR이 블랙스톤의 비리츠, 비상장 3호 리츠죠. 3호 리츠로부터 19개 스튜던트 하우징 포트폴리오를 16억 4천만 달러에 인수했다. 이런 소식이고요. 블랙스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 전에 이 아메리칸 캠퍼스 커뮤니티라는 이제 스튜던트 하우징 상장 리츠를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한 이후에는 또 비상장으로 전환을 했고요. 근데 이 스튜던트 하우징을 투자한 게 비리츠와 또 다른 펀드를 활용해 투자를 했는데 그 중에 일부 포트폴리오를 이번에 KKR이 매각을 하는 거고요. 블랙스톤 입장에서는 또 매각을 하지만 KKR이 또 스튜던트 하우징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이 스튜던트 하우징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이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스튜던트 하우징이 이제 상품성이 있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대학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 호주 같은 지역에 많이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한국 기관들의 투자 사례도 나올 것 같습니다. 셀프 스토리지 관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RS 매니지먼트라고 이 글로벌 대체 투자 운용사가 있는데 이 RS 매니지먼트가 최근에 어떤 이 세컨더리 펀드를 활용해서 스위스의 라이프 자산 운용이 갖고 있는 영국 셀프 스토리지 플랫폼에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또 계속해서 셀프 스토리지에 대한 추가 투자를 통해서 이 플랫폼을 키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워버거 핑커스가 투자한 스토어허버 관련 소식인데요. 이 스토어허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퍼시픽의 셀프 스토리지 플랫폼이고 워버거 핑커스가 2019년도에 싱가포르의 캐피탈랜드로부터 인수를 해서 공격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최근 이렇게 수장을 교체했다는 소식입니다. 기존 수장이 물러나면서 새 수장으로 캐나다 연기금 출신 투자 전문가, 온타리오 연기금 출신 투자 전문가 영입을 했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도 공격적으로 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스토어허버 같은 경우는 2022년 초에 한국 시장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이후에 빠르게 지점을 늘려가면서 이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이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더라도 이 스토어허브 간판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싱글 패밀리 그리고 스튜던트 하우징, 셀프 스토리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지금 전 세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이 같은 이 틈새 섹터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